시험 당일 몸에 큰 문제가 생긴 야토라. 아파서 눈이 떠지지 않을 정도가 된 야토라는 계단에 주저앉는데 그런 야토라에게 모리 선배가 다가와 괜찮냐고 물어봅니다. 선배도 여기 시험 보냐고 묻는 야토라였지만 정신을 차려보니 거기 있는 사람은 모리 선배가 아닌 요타스케였죠. 여기서 왜 야토라는 요타스케를 모리로 착각했는가? 피부가 하얗고 눈이 크고 눈 색깔이 같고 키가 작다는 등 외형적으로도 비슷하지만 그 이상으로 모리와 요타스케는 둘 다 야토라가 좋아하고 따라가고 싶어하는 존재, 야토라에게 영감을 주는 존재라는 점이 비슷하죠. 사실 그런 점 때문에 일부러 작가가 요타스케를 모리와 비슷하게 디자인했다고 봐야 할 겁니다. 모리는 졸업 이후 야토라와 계속 엇갈리면서 실제로 다시 만나지는 못한 채 먼 곳에서 마음만으로 통하는 존재라면 요타스케는 앞으로도 계속 야토라 곁에서 영감을 주는 존재인 거죠. 이 요타스케인 걸 알아차린 장면이 아주 좋은데 다른 장면들에 비해서도 옷 주름이나 선이 더 세밀해진 것도 그렇고 디테일이 많이 들어간 장면인 게 느껴집니다. 특히 야토라의 코트를 아주 후줄근하게 그리면서 지금 엄청나게 아픈 야토라를 잘 그려냈죠. 야토라는 요타스케와 같은 시험장이었고 마침 올라온 마키가 야토라의 짐을 옮겨준 덕분에 시험장까지는 도착했지만 도착하고 나서도 야토라는 너무 아파서 그림에 집중을 하지 못합니다. 2차 시험의 주제는 누드 모델. 여기서 장면은 미술학원으로 넘어가고 도쿄예대 1차에 떨어진 3명을 비춰줍니다. 떨어진 건 같지만 각각 다른 길을 선택한 이 셋은 노력했지만 결국 예대에 떨어진 사람들을 대변하는데요. 예대에는 떨어졌지만 다른 미대에는 붙어서 거기를 다니게 된 친구도 있고 예대에 떨어져서 올해도 재수하는 친구도 있고 그리고 재수 3수 끝에 결국 포기하고 미술의 꿈을 접는 친구도 있습니다. 특히 이 사쿠라바의 스토리가 참 안타까운데 그동안 교복을 입고 나와서 현역 입시생인 줄 알았지만 사실은 집이 가난해서 이제는 안 입는 교복을 작업복 대신 입고 다닌 것이었죠. 나머지 둘이 의외라고 생각하고 안타까워할 정도로 실력도 괜찮은 친구였지만 결국은 현실의 벽에 막혀서 좌절하고 미술의 꿈을 접는 이 장면은 무척 안타까웠습니다. 오오바 선생님도 사쿠라바가 안타까웠는지 다음에라도 학원에 놀러오면 몰래 이제를 꺼내줄 테니 마음껏 그리라고 말해주고 학생들을 보낸 뒤에는 입시생들에게 가해지는 여러 부담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재정적인 부담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 정신적인 압박으로 무너지는 사람, 그리고 정신이 멀쩡하지만 몸이 비명을 지르는 사람. 지금 수험장에서 괴로워하는 야토라가 딱 그런 상황이었죠. 이 장면은 주인공인 야토라를 요타스케에 비해 엄청 작게 그리고 그것도 처음에는 초점도 안 맞게 해놨는데 그만큼 지금 야토라의 상태가 매우 심각함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나마 불행 중 다행으로 이번 과제인 누드 모델은 바로 어제 셀프 누드를 그리며 많이 생각해본 주제이지만 너무 아파서 그리기는커녕 생각조차 제대로 되지 않는 야토라는 겨우겨우 누드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라는 테마 정도를 짜내는데요. 이 장면은 야토라의 캔버스가 거의 화면의 반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커다란 캔버스가 텅 비어있는 모습이 지금 야토라의 상태를 드러내면서 동시에 야토라가 떠올린 테마도 드러내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그려지지 않은 새하얀 캔버스는 누드, 즉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고 동시에 아무것도 채우지 못한 뭘 할 수 없는 야토라의 상태를 보여주죠. 이 와중에 야토라는 누드 모델이라는 게 되게 눈이 행복한 경험이 될 것 같았지만 막상 그림을 시작하면 누드고 뭐고 그냥 모티프로만 보인다는 감상을 하는데 이건 실제 누드 모델을 경험해본 작가가 야토라의 입을 빌려서 자기 경험, 특히 독자들이 궁금해할 경험을 이야기해주는 거겠죠. 이런 디테일이 실제 예대생 출신인 작가의 특성도 드러내고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파서 눈도 뜨지 못하고 거의 의식을 잃듯 쪽잠에 빠진 야토라는 결국 점심 휴식 시간을 알리는 종소리를 듣고서야 버뜩 정신을 차립니다. 아직도 캔버스에는 아무것도 그리지 못했죠. 그나마 잠깐이라도 잔 덕분인지 두통이 조금 덜해졌고 느리게 마르는 유화의 특성을 고려해 남은 시간 동안 미칠만이라도 어떻게 해보려고 애쓰는데 여기 야토라의 대사가 정말 좋았습니다. 始めるのが遅いのなんか慣れてんだよ 애초에 고등학교 2학년이 되어서야 그림을 시작한 만큼 출발부터 많이 늦었는데 이 대사를 통해 미술을 처음 시작한 1화의 모습이 겹쳐졌죠. 최대한 발버둥 쳤지만 결국 첫째 날이 종료되는데 미칠만 겨우 끝냈나 싶은 야토라를 요타스케가 잠깐 쳐다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타스케도 나름대로는 야토라를 신경 써주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장면이죠. 원래는 시험이 끝나면 바로 학원에 와서 어떤 식으로 그렸는지 어떻게 그려나갈지 피드백이나 전략회의를 해야 하지만 야토라는 몸이 아파서 오지 못했고 마키와 하시다만 와서 피드백을 받습니다. 마키는 그냥 평소대로 그렸다.
하시다는 미술사를 참고해서 그렸다고 말하는데 어차피 여기까지 와서 딱히 엄청난 피드백이 있지는 않고 계속 그 느낌으로 열심히 그려보자는 응원만 해주고 끝났습니다. 둘을 보낸 오오바 선생님은 야토라에게 다시 한번 전화해보는데 첫날부터 이러면 올해 입시는 포기해야 할 거라고 생각한 오오바 선생님과 달리 야토라는 자기가 생각한 누드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 테마를 어떻게 생각하냐며 전혀 포기할 생각이 없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모습에 선생님도 열심히 피드백을 주죠. 대충 그린 스케치만 봐도 구도는 좋지만 누드는 있는 그대로는 주제가 좀 평범하다. 야토라에게 있어 있는 그대로는 어떤 모습인가? 그리고 다음날 야토라는 최대한 컨디션을 뽑아내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합니다. 두통약 2알 먹고 이마에 쿨링 시트 붙여서 열 내리기, 그리고 안경을 써서 눈 피로 덜어주기. 물론 임시방편에 불과한 처방이고 두드러기는 더 심해졌지만 시험장 입시를 기다리는 야토라에게 요타스케가 말해줍니다. 남은 이틀 동안은 더 무리하는 게 좋다. 얼핏 야토라의 처지에 공감해주지 않는 대사로 비칠 수 있지만 요타스케 나름대로 야토라를 신경 써주는 대사였죠. 요타스케는 기본적으로 남한테 아무런 관심이 없는 인물이기 때문에 시간이 되어 입실한 야토라는 어제 오오바 선생님이 말해준 비책을 떠올립니다. 아직 그림을 시작하지 못했다는 핸디캡은 뒤집어 생각하면 어제 먼저 시작한 다른 사람들의 밑그림을 참고할 수 있는 어드밴티지가 될 수도 있다. 하지만 그 말을 듣고 다른 수험생들의 작품을 쓱 둘러본 결과는 그리 좋지 못했는데 어제 하루를 날려먹고 밑칠만 겨우 끊는 야토라에 비해 다른 수험생들도 그다지 의미 있을 만큼 작품의 진도를 나가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즉 표면상으로는 야토라나 다른 수험생이나 캔버스 진도는 거의 비슷비슷. 하지만 야토라와 달리 그들은 스케치북을 더 채우거나 주제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할 시간이 있었을 테고 유일하게 벌써부터 거의 작품을 완성한 요타스케의 그림은 야토라가 따라할 수 있을 만한 수준이 아니라서 별 참고가 되지 않았죠. 엄청난 작업 속도에 완성도까지 높은 요타스케의 그림을 보며 야토라는 새삼 요타스케는 천재가 맞고 자기는 이 천재처럼 될 수 없다는 걸 실감하지만 그래도 지금은 자신이 이 천재랑 같은 시험장에서 시험을 보고 있다며 스스로에게 용기를 불어넣습니다. 이 대사는 3화에서 류지가 해준 말, 비교하고 절망한다는 것 자체가 경쟁 상대로 여긴다는 의미다. 그리고 요타스케의 대생 옆에 나란히 놓인 야토라의 석고 대생 장면과 연결되죠. 이렇게 2차 시험은 1차 시험 이상으로 지금까지 작품에서 나온 모든 요소를 전부 다 보여줍니다. 이번에도 역시 4화에서 배운 주인공과 시선 유도의 개념이 자신의 그림에서 중심이 될 누드 모델을 중앙에 배치하는 식으로 드러났고 나머지 화면을 어떻게 채울지 고민하던 야토라는 모델을 관찰하던 중 얇은 고무 같은 볼품없는 자기 피부와 달리 눈앞의 모델은 피부도 정말 깨끗하다는 차이를 발견합니다. 이 차이를 발견할 수 있었던 건 10화에서 셀프 누드를 그린 덕분이죠. 여기까지 깨달은 야토라는 테레핀유로 모델을 칠한 부분의 물감을 오히려 지우는 과감한 결단을 내립니다. 모델의 깨끗한 피부를 물감을 열심히 덧칠해서 그리기보다는 오히려 물감을 지우고 캔버스 표면을 드러내서 연출한다. 그렇게 하면 누드와 있는 그대로의 느낌이 둘 다 강조되고 무엇보다도 칠할 필요가 없는 만큼 시간을 아낄 수 있었죠. 그리고 의도적으로 캔버스를 노출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모델 주변의 벽은 일부러 캔버스 느낌이 나게 무광 흰색으로 채색. 과제 하나는 돌파했고 이제 모델 주변을 어떻게 채울지를 고민하던 중 점심시간이 됩니다. 점심시간에는 하시다와 마키 쪽을 먼저 비추는데 떨어지면 거기까지인 거라 말하면서도 야토라를 걱정하는 마키는 목을 긁고 있습니다. 마키도 스트레스성 두드러기가 났죠. 매번 1등하는 친구에게도 미대 입시란 이렇게나 힘들다는 걸 보여주는 장면이고 이후 야토라와 요타스케 쪽으로 장면이 넘어가며 야토라는 어제 왜 자신이 요타스케를 모리로 착각했을까 생각해봅니다. 그 이유는 실제로 둘이 외형적으로나 역할적으로나 비슷하기 때문이고 그렇게 비슷한 이유도 앞에서 설명했지만 지금 중요한 건 여기서 야토라가 모리 생각을 하며 그 덕분에 모리라면 이번 주제를 어떻게 풀어낼까, 모리는 자신의 테마인 기도를 이 누드 모델에 어떻게 적용할까 생각해보던 중 어떤 깨달음을 얻었다는 거죠. 모리의 테마는 언제나 일관되게 기도, 즉 모리에 있는 그대로는 기도이지만 야토라는 그런 식으로 기도하는 테마의 그림을 그릴 수 없었죠. 왜냐하면 기도는 자신의 있는 그대로가 아니니까. 마찬가지로 그날 미술교실에서 모리는 야토라의 눈에 파랗게 보이는 새벽의 시부야를 이해하지 못했는데 그것은 시부야를 파랗게 생각하는 것이 야토라의 있는 그대로이기 때문, 그리고 류지처럼 알몸을 꾸미려는 자유로움이나 추함을 사랑스럽게 여기지 못하는 것 역시 그것이 류지의 있는 그대로이기 때문이고 이 차이를 발견하면서 야토라는 어제 통화에서 주제가 평범하다고 말한 오오바 선생님의 말, 야토라에게 있는 그대로라는 건 어떤 의미인가를 떠올리고 깨달음을 얻습니다. 알몸이 있는 그대로라고 해도 그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사람마다 다 같지는 않다. 내게 있어 평범한 어떤 요소는 내게는 평범한
평범하기에 다른 사람에게도 평범할 거라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 이렇게 1화 모리와의 만남, 10화 류지와의 대화, 그리고 11화 오오바 선생님의 말까지 전부 합쳐져 마치 처음부터 답이 있었던 것처럼 야토라의 마음속에 작품이 완성됩니다. 야토라에게 있어 알몸이란 볼품없고 믿업지 못한 것, 그렇기에 옷을 입는 건 알몸을 감추려는 떳떳하지 못한 행위. 그런 방식으로 세계를 바라보는 야토라의 눈에 들어온 구도는 중앙의 누드 모델과 배경의 하얀 벽, 그리고 주변의 사람까지 완성될 자신의 작품의 모든 것이 담겨 있었죠. 거기까지 깨달은 야토라는 스케치북을 펼치더니 거기에 테레핀 유를 쏟아붓습니다.